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제5장 구조 계획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5장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내진 설계 철학, 두 번째는 구조물의 형태, 세 번째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련 기준들을 좀 모아두었습니다. 5.1절 내진 설계 철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5.1의 1절 내진 성능 목표입니다. 내진 설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되어 왔고요. 그 발전되어 온 것을 고려사항, 요건으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내진 설계는 인명안전, 사람의 목숨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것이 가장 큰 전제였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설계를 되어 왔고요. 하지만은 근래의 내진 설계는 인명안전 플러스 작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즉시 거주가 가능해야 되고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발전소 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인명안전 외에도 그 큰 지진이 왔을 때 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기능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고려사항을 구조물의 성능 한계라고 합니다. 성능 한계. 그래서 내진 성능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퍼포먼스, 약어로는 PL 혹은 SPL, Seismic Performance Limit, 혹은 일반적으로 확률론적으로는 한계 상태라고 합니다. Limit State. 피마에서 이런 설계법이 제시됐는데요. 미국 재난연구소죠. 건축물의 내진 성능 수준을 4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서는 미국의 1997년에서 제시된 건데요. 기능 수행 수준, Operational Level, OP라고 하는데요. 지진이 발생 후에도 건물을 작은 지진이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2단계 조금 더 큰 지진에 대해서는요. 즉시 거주 수준 Immediate Occupancy 해서 IO라고 하는데요. 작은 지진 발생 후에는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경미한 보수, 약간의 보수, 그 다음에 인명안전 수준 Life Safety LS라고 해가지고요. 큰 지진에 대해서는 건물비 설비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복구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붕괴 방지 수준자를 빼먹었네요. 붕괴 방지 수준에 대해서는 건물이 붕괴가 되지 않지만은 붕괴 가능성이 크고 보수에 의한 건물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붕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는데요. 작은 지진 50년에 발생 확률이 50%, 대략 73, 재현 주기가 73년, 뭐 예를 들어서 73년을 읽기 힘드니까요. 100년, 500년, 1000년, 2500년 재현 주기를 갖는 지진에 대해서 작은 지진에 대해서는 전등의 불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죠. 그래서 기능이 유지돼야 되고요. 조금 작은 수준에 대해서는 경미한 손상으로 즉시 거주가 가능해야 되고요. 큰 지진에 대해서는 인명이 안전해야 되고 구조물이 손상을 입지 않는 게 아니라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균열. 그리고 아주 큰 지진에 대해서는 구조물이 붕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500년 제한주기, 1000년 제한주기 일반적으로 내진 설계에서는 앞서서 설명했듯이 2400년 혹은 2500년 지진을 써고 난 다음에 거기다 3분의 1을 곱해줘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1000년 제한주기에 대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지금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2500년 혹은 2400년인데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 기준상에서는 코멘터리 주석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그걸 이론적으로 왜 2400년이냐 1000년이냐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요. 제가 보아온 내진 설계 변혁의 역사에 대해서는 500년 제한주기, 1000년 제한주기, 2500년 제한주기로 제한주기를 점점 늘려갔습니다. 그렇다고 늘려갔지만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 충격 이런 것들을 덜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값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에서는 지진의 발생 빈도 500년, 1000년, 2500년에 대한 구조물의 파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으로 예를 들면요. 2010년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만날 확률이 35.2%고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 운전자 혹은 탑승자들이 사망할 확률이 1%입니다. 이것을 우리 내진 설계하고 비교한다면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지진이 발생할 확률하고 유사하고요.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사망할 확률은 구조물이 지진이 발생한 후에 파괴될 확률과 유사하다라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낮고요. 지진이 발생한 후에 우리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파괴될 확률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확률은 두 개를 곱해버리면은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굉장히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보험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서는 지진의 크기에 따라서 100년 지진, 500년 지진, 1000년 지진, 2500년 지진 내진 성능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내진 성능 목표 퍼포먼스 오브젝티브 혹은 SPO Seismic Performance Objecti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지진에 대해서는 주요 부재, 기둥과 보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아 지진 후에 즉시 거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을 기능 수행 수준, 즉시 거주 수준, 그리고 가끔씩 발생하는 중간 규모의 지진에 대해서는 주요 부재가 손상을 입지 않고 기둥과 보 같은 게 손상을 입지 않고 뭐 비구조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어서 구조물을 즉시 복구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즉시 복구 수준 혹은 장기 복구 수준, 인명 보호 수준 있고요. 주요 부재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게 아니라 큰 손상을 입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아주 가끔씩 발생할 수 있는 희귀한 지진에 대해서는 주요 부재가 큰 손상을 입지만은 그래서 재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건물을 구조물이 붕괴가 되지 않아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붕괴 방지 수준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인도 지진공학센터에 나온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작은 지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조물이 손상을 입었지만 거의 기능에는 이상이 없고요. 중간 규모의 지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복구가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즉시 복구가 가능해야 되고요. 아주 큰 지진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하지만은 건물이 붕괴되지가 않아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